지금까지 우리가 중세 비대면 시대, 불안하고 불편하고 경제가 크게 위축됐던 시기에 문화예술로 극복을 했다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와 있습니다. 비대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시대의 현상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문화예술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대면 시대는 벌써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비대면 시대로 이행을 한 셈입니다. 제 나름대로 정확하게 비대면 시대로 이행한 시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약 한 40년 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1980년대부터 비대면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80년대라고 하면은 아날로그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이행을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이후에는 AI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계가 또 로봇이 그리고 AI가 개입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무인화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이런 용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사람과 사람의 소통에 의해서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앞에 서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물건을 사서 상점을 나올 때도 기계 앞에서 정산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계가 있고 로봇이 있고 AI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놀랄 만큼 빈번해지고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과 교감으로서 얻게 되는 감동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은 감동을 느낀다고 해도 기계적인 감동, 기능적인 감동, 다시 말씀드리면 메마른 감동을 느낄 뿐입니다. 자, 이러한 산업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대면 시대의 개막, 여기에 코로나가 가세를 하게 된 거죠.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비대면의 확대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격리, 거리두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대면 시대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정서는 불안해지고 그리고 생활은 불편해지고 경제는 심하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의 위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즘 트로트에 빠지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은 방탄소년단, BTS죠. 이 음악에 빠지면서 힘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세계 전역의 모든 사람들, 세계인들을 위안을 해주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아티스트로서 발전을 한 아주 대견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됩니다. 이런 트로트 혹은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서 이들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유발되는 경제적인 효과는 수십조 원의 규모에 이르고
일자리 내지는 고용의 창출도 수십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예술의 현주소, 오늘날 문화예술의 현주소는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AI 아트, 소위 AI가 구사하는 예술 세계에 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AI 예술가로서 두 가지 장르를, 두 가지 분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AI 화가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AI 음악가를 들 수 있습니다. 자, AI 화가의 대표적인 것은 구글의 AI인 마젠타를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비어스 AI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 화가는 나름대로 멋진 그림을 그려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글의 마젠타 같은 경우는 고후풍으로 광화문의 전경을 멋지게 그려내서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고, 오비어스의 작품 중에는 에드몽드 벨라미의 초상화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제법 멋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들을 보고 우리 인간 화가가 그린 작품보다는 감동을 크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AI 아트의 현주소겠죠. 특히 오비어스 AI의 화가의 사인을 보면, 여러분들 화면에서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윗부분에 있는 수식이 쭉 쓰여져 있는 것이 오비어스 AI 화가의 사인입니다. 다 수식으로 되어 있죠? 예, AI가 움직이는 것은 저런 수식의 로직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 명령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 에드몽드 벨라미 초상화라는 작품이 되지요. 따라서 실제로 그 작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큰 감동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상화 작품은 경매에 출품이 돼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거장 화가의 작품의 가격만큼 높은 가격대로 팔리기도 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자, 화가는 그렇고 음악가, AI 음악가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스피리오 피아노라고 하는 AI 피아노가 몇 년 전에 제작이 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그 아래쪽에 자동적으로 건반이 눌려지는 것인데, 이 스피리오 피아노의 경우는 건반을 1초에 800번 두드린다고 합니다. 피아노 페달은 1초에 100번 누를 수가 있죠. 아마 실제로 우리 인간 피아니스트의 경우 800번을 1초에 건반을 두드리고 1초에 페달 100번을 누를 수 있는 그런 피아니스트는 사실 없지 않을까.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훌륭한 AI 피아노가 되지요. 그 피아노로부터 나오는 선율, 그것이 어느 정도 감동을 줄까에 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자, 또 다른 AI 음악가로서 에밀리 하웰을 들 수 있습니다. AI 작곡가죠. 이 AI 작곡가는 모차르트풍 교향곡을 작곡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실제로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AI 작곡가가 만들어낸 모차르트풍 교향곡하고 실제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하고 경쟁을 시켜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두 곡을 듣게 하고 어느 곡이 더 감동적이었는가 투표를 합니다. 놀랍게도 AI가 만든 곡에 514표, 모차르트 곡에 272표가 나왔다는 그런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법 AI 음악가의 음악적 역량이 제법 높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 예술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감동을 깊게 하고, 그래서 그 감동을 힘으로 사용을 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예술이 기계적이고 기능적인데 멈춰 있습니다. 감동은 약하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AI 아트 혹은 기술과 예술의 결합,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점에 관해서 조금 깊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